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.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밀리터리 이슈 메이커 시간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성권 대표님. 네, 안녕하십니까? 오늘의 또 두 번째 이슈 뉴욕 타임즈 기사입니다. 한국 우크라 전쟁 무기 수출에 줄타기 하고 있다. 야, 이게 살짝 뭔가 비꼬는 멘트 그렇죠. 같아요. 비꼬는 멘트죠. 근데 뭐 지금 상황이 뭐 이렇게 이 무기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나라가 사실 대한민국 말고는 없죠. 지금 유럽에 전차를 다 서로 품앗이를 해서 네네. 주기로 해놓고서 발표를 미리 해놓고서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뭐 손에 꼽죠. 그것도 뭐 5손가락이 아니라 뭐 2-3손가락에. 네. 그것도 뭐 그 공개된 필름 보면은 레오파드 전차가 넘어갔다고 이제 일주일 전에 봤는데 그 뭐 차체가 좀 뭐가 좀 덜렁덜렁한 것도 있고 막 좀 이상. 뭐 진짜 중고 차량이라고 해서인지 꼭 티를 내는 그런 이제 인도식도 있었어요. 그래서 네네. 좀 의아했는데 그러나 이제 한국은 그 특히 이거 우크라이나 배후에 있는 네. 폴란드가 발주한 1차분 최초의 1차분을 그렇죠. 즉각적으로 3개월 후에 계약을 한 이후에 3개월 후에 전차하고 자주포가 넘어갔죠. 되게 신속하죠. 네, 그래서 이 뉴욕 타임즈에서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네. 한국의 지난해 무기 수출액이 140% 증가한 173억 달러, 네. 약 22조 5천억 원에 달한다. 이 중에 탱크와 자주포, 전투기, 다연장 로켓 등 124억 달러, 약 16조 1천억 원어치가 우크라이나와 가장 가까운 폴란드에 판매한 것, 이렇게 밝혔습니다. 네. 그동안에 이제 뭐 호주 사업도 있었고 자주포, 그리고 이제 이집트 역시 자주포였죠.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의 뭐 이제 뭐 미사일이라든지 네. 그거를 이제 합하고 또 여기서 이제 또 추가된 게 이제 폴란드 계약한 게, 그리고 계약하고 나서 바로 입금이 됐죠. 그래서 그런 금액들을 다 총합을 하면은 지난해 무기 수출액이 140% 증가했다. 그리고 이제 달러로는 이제 뭐 173억 달러라고 또 그래요. 네네네. 다 총합을 하면은 그게 이제 22조 규모가 되는 거죠. 네네. 그런데 이 뉴욕 타임즈 헤드라인 이 살짝 한국을 비꼬지 않았습니까? 근데 1차적으로 이제 뭐 우리 폴란드하고 계약한 걸 비꼰 건 아니고 자기들과 연관된 포탄, 그게 이제 뭐 견인포, 자주포의 155mm 탄, 요거를 이제 수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도 좀 기사가 나오고 우려를 이제 하죠, 러시아 때문에. 네네네.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지켜보면서 또 그쪽에 미국의 이제 언론사에서는 또 우리를 이제 요 측면에서 비꼬는 거죠. 자기들과 직접 연관된, 자기들은 이제 미군이 비축한 탄들을 다 모아서 이제 우크라이나, 폴란드를 거쳐서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있는데, 네네. 그러다 보니까 뭐 한국에서 또 이제 좀 빨리 사들일 수 있는 거, 비축을 할 수 있는 게 포탄, 155mm 포탄 중심이죠. 네네. 이거를 이제 빨리 좀 계약을 하자 했더니 우리가 좀 미루고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하니까 이게 네네. 이제 안 이뻤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한국 외에도 남미 국가 다수 그리고 이스라엘 등이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? 특히 이거 뭐 남미라는 거는 브라질을 말하는 거예요. 네네. 브라질은 워낙 옛날부터 이것도 아니 저것도 아니고 2차 대전만 빼고 그 이후에 냉전 시절 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떤 스탠스를, 어떤 자기네 그 상황을 유지를 했었죠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었고, 이스라엘은 이제 현재 그 팔레스타인 그 쪽을 상대로 아니면 이란을 대비해서 자기들이 어떤 그 탄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러시아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, 러시아에 뭐 유태인이 자기들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네. 역시 조심스럽게 그 지역을 또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, 중동 지역 앞에 시리아도 있고, 시리아는 또 러시아가 개입을 했었고, 네. 그래서 역시 이스라엘은 또 복잡해요. 그러니까 섣불리 나설 수 없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정한 나라가 이제 미국에서 볼 때는 한국에서 조달도 빠르고 품질도 좋고, 그래서 우리한테 요청했더니 우리가 바로 오케이를 하면 되는데, 네. 한번 좀 저희도 좀 살펴보겠습니다. 우리가 러시아하고 교역 문제도 있고 하니까 네. 살펴본 다음에 좀 연락드릴게요. 이렇게 했더니, 아니 내가 하란 대로 하지 왜 말 안 들어? 우리 한미연합인데. 이제 그런 저한테 좀 안 입고 온 게 미국 입장에서는 요런 봐라 뭐 그런 게 작용할 수도 있죠. 예. 그러니까 이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이긴 하지만 이 국익과 경제적 이익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,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. 뭐 심한 거죠, 그 표현은. 결국에는 뭐 우리가 뭐 거기에 응할 수밖에 없는데, 네. 시간이 약간 좀 걸릴 뿐인데, 지연될 뿐인데, 결국은 이제 우리가 갖다 줄 수밖에 없죠. 그리고 조건을 이제 미국의 창고에 빈 창고에 채우는 조건, 뭐 이제 이런 걸 달겠죠, 형식적으로. 네네. 그래서 이제 대내외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 쪽에 아니 우리 미국에다 판 거지 우크라이나 준 거 아니야. 어떤 그런 명분들 만들어야 되고, 또 네네. 서류 양식의 내용도 갖춰야 되고. 그래서 그거를 조율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더뎌지는 것도 있죠. 그거는 이제 마치 그 미국의 주요 언론사에서는 뭐 우리가 뭐 좀 미루고 있다, 뭐 간보기 하는 거 아니냐, 서로 뭐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뭐 기사가 난 거죠. 이 한국 입장에서는 네. 이 러시아를 일부러 자극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?
그래서 작년에 예.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 해당되는 그 지역과 국가 폴란드나 우크라이나 쪽에서 우리 T-80 전차라든지 BMP-3 그거 싹 모아서 줄 수 없느냐. 네. 근데 거절했지 않습니까? 네네. 예, 그리고 현재 사실상 도태됐어요. 1년 지나니까 전투 장비가 아닙니다. 훈련 장비에서도 극히 일부만 사용하고 있답니다. 그래요. 그래서 빨리 이걸 없애려고 하는 건데 골 아프니까 더 이상 뭐 골 아프니까. 예, 골 아픈 거죠. 96년도부터 도입을 해서 우리 KT 전차나 뭐 K21 장갑차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. 기술적으로. 그리고 이제 가상 적부대로서 이제 3기갑 여단에서 중심으로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그 용도 어떤 운영 유지할 가치도 없고 그리고 이제 훈련부대 KCTC 훈련부대로 보냈는데 네. 야 이거 골 아프다. 상황이 또 이렇게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니까 네네. 빨리 쳐버려라. 음. 그래서 뭐 이게 치장 장비로도 안 하고 결국 다 없애버릴 것 같아요. 아 그래요. 예. 어쨌든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미국과 유럽의 무기 생산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? 아니 스스로 뭐 탈냉전 했다고 해가지고 유럽 중심에 탈냉전 했다고 해서 그 방산업체들이 좀 변신을 많이 했죠. 어떤 그러니까요. 그 고전적인 그 이렇게 헤비급 장비들을 그 업체들이 많이 좀 저기했죠. 뭐 가벼운 쪽 장비로 예를 들어서 전차 뭐 회사는 뭐 장갑차의 중심을 든다든지 그리고 이제 항공 회사들은 또 뭐 전투기 쪽보다는 뭐 헬기 쪽. 헬기 쪽으로 또 비중을 두고 뭐 이제 발주 자체도 그렇고 네.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BAE 시스템즈 같은 영국의 그런 회사는 또 아주 뭐 다국적 기업으로 변신해서 네. 전자장비 중심으로 또 탈바꿈 한다든지 그래서 많은 20년 동안 많은 변신들이 어떤 그 있었어요 그 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네. 이런 생각자는 우발적이고 돌발적인 어떤 정규전이 일어나니까 냉전 시절 때 생각했던 정규전이 일어나니까 즉각적인 어떤 방산업체 대응이 안 되고 반면에 대한민국 한반도에서는 꾸준히 준비를 해왔고 그게 이제 아주 몸 이제 물이 오른 네. 예, 물이 오른 장비 생산에 대한 물이 오르고 가동률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에서 이런 어떤 발주 수주에 응할 수 있는 체계가 돼 있고 그러니까 이 신속한 공급 능력이 네. 이 한국 무기 회사의 장점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결국 공장 증설을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3배 내년에 3배로 늘린다. 그러니까 내년 3배라면서요. 그러니까 이제 자주포 쪽이 이제 되는 거죠. 그 워낙 뭐 지금까지 공장은 크지는 않았어요. 네네. 근데 그 부지가 이제 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장을 하겠죠. 그래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하나보다 그게 이제 뭐 발표가 됐으니까 그렇게 이제 기사로 이제 현대로템이 최종 결정을 해줘야 돼요. 현대로템. 현대로템도 그 부지가 네네. 실제 전차 생산 라인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. 근데 옆에 이제 여유를 가지고 있는데 부지를 그걸 다 확대를 하려면은 네네. 최종 결심을 현재 상반기에 해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아직은 뭐 그런 내용이 나오지는 않고 있죠. 그래서 그게 이제 밑받침이 돼야 되겠죠. 그 계속 지속적으로 물량을 잘 되려면은 네네. 그 공장을 다 확대를 해야 되는. 그리고 이제 그 카이 FA50 네. 여기는 이제 어떤 공장 확대 문제가 아니라 거긴 사실 FA50의 성능 개량을 진짜 실천을 할 건지 말할 건지 실제 보여줄 수 있을지 그게 말레이시아 계약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블록 20 그다음에 블록 20 이상의 성능 개량도 실제 해야 됩니다. 네. 근데 관련된 협력 업체 뭐 다른 그 방산업체 협력 큰 대기업이죠. 거기서 어떤 그 조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또 좀 마찰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네. 지금 현재 상반기에는 이런 여러 가지 분야들이 국내 방산업체들이 좀 조용한 편이에요. 그래서 현재 3월 봄이 이제 되는데 네. 최소한 5월달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전에 말씀 뭐 나눴던 뭐 항공모함 사업도 그렇고 그거는 이제 6월달에 마텍스 그래서 이제 뜨끈뜨끈한 여름이 와야만 구체적인 뉴스들이 하나하나 나올 것 같아요. 그 동안에 사실 저희가 뭐 해외 거 이슈를 많이 이제 다뤘던 게 네. 이번 겨울은 유난히 뉴스가 없었습니다. 예, 없었죠. 예, 국내 방산 어떤 새로운 소식들이 다 추측하는 이렇지 않겠느냐 그런 거는 이제 뭐 있었죠. 뭐 다른 유튜브에서 나오긴 하는데 어디까지나 어떤 연구 단계 개념을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있죠. 근데 결정된 건 없어요.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결정된 걸 중심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추정성을 이제 가급적이면 삼가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말씀 안 드린 아주 그냥 지루한 겨울을 보내고 있죠. 그러니까요. 예. 아무튼 한국에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지금 포탄 수출을 하는 게 이 155mm 포탄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 중심으로 네네. 다른 것도 이제 요청할 수 있는데 가장 급한 게 155mm 견인포 아니면은 이제 자주포용이죠. 그러니까 뭐 PGH 2000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나토 규격에 맞춰서 우리가 네. 또 한미 연합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동북아도 나토 규격에 최대한 맞춰서 뭐 물건들을 생산했기 때문에 네네. 유럽의 어떤 그런 장비들에 좀 다 대부분 맞죠. 그러고 보면은 이 한국이 이 전찬이 자주포니 수출 계약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예. 이 포탄 이 한국 회사들도
상당히 수익이 좀 극대화하지 않았습니까? 근데 포탄 회사들을 전에 좀 예전에 가봤는데 네.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어떤 소총탄하고 뭐 기관포 포탄 뭐 30mm에서 40mm 네. 이건 어느 정도 가동이 되는 걸 제가 예전에 봤었어요. 근데 공장이 되게 노후화됐어요. 그게 70년대에 만들어진 공장들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. 네네. 그래서 과연 이 155mm 포탄은 크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면 이게 새로운 시설들을 증설을 해야 되고 뭔가 좀 현대화해야 되는데 그것이 뒷받침되는지 좀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좀 있어요. 지난번 방송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 풍산 지금 시스템 너희들 너무 노후화했다고 표현하는데 아니다. 뭐 이런 말을 하셨어요. 글쎄 뭐 저는 오히려 하나 쪽에 네네. 어떤 설비가 더 좋지 않을까 상대적으로. 풍산보다는. 예,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얘기를 했죠. 좀 상대적으로 노후화됐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동안에 뭐 저 서남 아시아의 뭐 파키스탄 쪽에서 우리한테 물건을 사러 온다든지 그런 제3국가에서 물건들을 이제 사러 많이 그 동안에 왔었죠. 그리고 실제 내부 장비 그 건물 자체부터 S&T 모티브 같은 것도 그렇지만은 네. 그 시절 기반 그 시설이 최초에 그 자리에 들어간 게 70년대 중후반이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만큼 기계들이 다 바뀌었는지 얼만큼 바뀌었는지는 저도 좀 의문이 들었다니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죠. 그래요. 그리고 공개를 거부를 하고 있어요. 그렇습니까? 네. 또 디펜스 타임즈에서 또 이렇게 취재를 하려다 보니까 요청을 했었어요. 네. 그런데 거부했습니까?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예전에는 열어줬는데 최근에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보통 이렇게 거부하는 회사들을 보면은 이 자체 보안 유지 문제도 있지만 이 사실 이게 열악한 그 생산 구조 현장 이것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. 아니 보안 강화가 어느 시점부터 좀 강화되긴 했어요. 제가 이제 말씀드린 기준으로는 한 10년 좀 다 됐는데 그때는 뭐 요청하면은 다 문 열어줘서 자유스럽게 잘 봤거든요. 근데 네. 제 기억으로는 이 소총탄이나 뭐 이렇게 기관포 포탄이 그런 생산시로 노후화됐다는 게 아니고 네네. 155mm 어떤 대형 대구경탄 네. 쪽에 생산 할 수 있는 그 시설들이 과연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좀 그거를 이제 의문을 표했던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분이 뭐 아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반대로 저희한테 좀 보여주시면은 그거를 보고 나서 아니라고 정정 방송을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요. 자, 여기까지 뉴욕 타임즈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수출에 줄타기를 하고 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. 예, 뭐 줄타기한 건 아니죠. 줄타기는 아니죠. 네. 사리 판별을 잘 하고 있는 거죠. 자, 여기까지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의 새로운 코너 밀리터리 이슈 메이커. 이 따끈따끈한 기사들을 바로바로 여러분께 해설해 드리는 코너죠. 참 이 코너 힘드네요. 쉽지만은 않습니다. 네, 자, 여기까지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의 안승원 대표님 그리고 저 소닉 PD였습니다.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